너 어디야? 어디야, 이 자식아? 한 주먹감도 안 돼. 죽을라고, 진짜. 너 중학생이라 아직 아무것도 모르나 본데. 부정선거로 당선된 새끼, 뭔 말이야? 부정선거로 당선되다. 그래, 이 새끼야. 나랑 팔아먹은, 나랑 팔아먹은 정당인데, 김대중 노무현이 나랑 팔아먹었지, 그럼. 문재인이 가만히 있냐? 너 나랑 팔아먹고 있지? 죄를 졌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어디 나가서 죽고, 야. 증거? 그러니까 왜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조만간에 얼굴 한번 보자.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나경원 의원의 전 비서와 상대 굉장히 감정이 격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중학생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 건데요. 중학교 3학년 학생하고 저렇게 격한 대화가 오간 겁니다. 뭐 내용은 대충 들으셨겠지만 뭐 너 어디냐, 이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게 뭐 죽을래, 뭐 아무것도 모르나 본데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느니 뭐 전직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굉장히 격한 대화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걸 들으셨습니다. 왜 저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처음에는 페이스북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경원 의원의 비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불법 주차를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기사에다가 저 중학생이 댓글로 아니, 나경원 의원도 예전에 그런 적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둘 사이에 시비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SNS 상에서. 그러다가 그게 이제 전화통화로까지 옮겨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전화통화로 저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던 과정에서 저렇게 감정이 갑자기 격해지면서 저렇게 막말까지 오가는 상황이 됐고 그 막말을 들은 중학생이 그 해당 내용을 녹음해서 한 매체에 제보를 하면서 이게 지금 일파만파 이렇게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소극적인 국회의원의 비서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공적인 임무를 띠는 건데 보기 안 좋네요. 보기 안 좋죠. 그 옛말에 이런 글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태어날 때마다 도끼를 하나씩 갖고 태어난다. 때로는 그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다. 그게 이제 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혀, 말. 요즘에 이제 이른바 막말 파문이 뭐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말에 대한 것들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 비서도 정치권에 있으니까 그런 뉴스를 또 많이 접할 텐데 본인이 또 그걸 제어를 못하고 스스로 저렇게 어떤 자기 스스로를 찍어버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게 보면 어떤 좀 그 전후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거부터. 단순히 한 번의 통화로 그랬던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중학생의 이 아버지가 이 동작구 의회에서 부의장을 지내기도 했고 현재 거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고문으로 있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정치 활동 같은 걸 활발히 했던 것 같고 아마 짐작컨대 이 나경원 의원의 비서도 어느 정도는 그런 걸 알고 있었지 않나. 이 학생의 이제 백그라운드 배경을. 그러니까 아마 이 비서가 이 중학생의 아버지까지를 거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성을 높이는 걸 나는 참을 수 없었다라고 이 중학생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 비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의 중학생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까지 거론하면서 막 욕설을 한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뭐 대단히 부적절한 거고 더군다나 상대가 이제 미성년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런 부분을 좀 점잖게 이렇게 잘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런 식으로 거의 이제 협박하는 식으로 학교까지 찾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좀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근데 이두하면서 이것이 사실은 보좌관 비서진이 잘못한 거지 결국에는 국회의원에게 그 책임이 몰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보좌진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사직 처리를 하고 또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밖에서 볼 때는 그 국회의원의 영역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국회의원 생활을 해볼 때 보면 이제 보좌진들하고 인턴까지 한 9명이 있거든요. 9명. 그리고 입법 보좌관도 있어서 입법 보조원이죠. 입법 보조원도 두고 하면 뭐 10명, 11명까지 왔다 갔다 할 때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가 책임지기는 사실은 뭐 감시 체제를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근데 그 사람들을 발탁하고 같이 일을 하고 하는 거는 이제 국회의원한테 오롯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비용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나경원 의원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진정성을 갖고 사과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된 거는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이렇게 뭐
참담하다고 하면서 이제 사직 처리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그렇게 진정성을 갖고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국회의원들의 어떤 이 부분은 국가가 주는 만큼 세금으로 9명까지 보좌진을 둘 수 있는 만큼 국가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한테 혜택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없이 국회의원들은 또 그 보좌진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데리고 있는 동안 같이 일하는 동안은 책임을 지는 그런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중학생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중학생인데 정치 활동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근데 뭐 사실 이 학생이 정치 활동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 이 내용의 좀 본질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뭐 그 민원인하고 이렇게 논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런 방식으로 논쟁을 해결하는 어떤 그 과정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고 이 중학생을 좀 윽박지르고 학교까지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하고 어떤 그런 방식으로 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해당 매체에서 이 녹취 파일을 공개하기 전에 이 해당 비서에게 연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네. 확인을 하고 이런 내용 우리가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이 비서가 글을 올렸어요. SNS에. 중학생 하나 참교육했더니 통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다고 협박한다. 지금 고소 운운하고 있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라는 식으로 비서가 글을 올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되고 이제 여론의 질타가 굉장히 커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중학생 마음에 큰 상처를 줬다. 반성하겠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면 사직서를 제출을 한 건데 이런 과정들이 예. 뭔가 이렇게 애초에 처음부터 좀 사과를 했으면 더 그렇죠. 저와 SNS 가 좋았지 논란을 않을까라는 이제 켰겠네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최근에 어떤 그 이슈의 흐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이라든지 막 갑질이라든지 그리고 성평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대중들이 민감해 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이슈화가 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국회의원뿐만이 아니고 어떤 공적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기업의 뭐 CEO들이라든지 이런 쪽은 어떤 직원들을 정무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교육을 하면서 예. 최근에 사회의 흐름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좀 유의해서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수시로 좀 교육을 하고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